아빠가 육아하는 방송을 볼 때면 지원 아빠는 괜히 짜증이 납니다. 지원 아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야근이 많은 데다 큰 프로젝트라도 맡게 되는 날엔 주말에도 쉬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현실. 피곤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는 엄마만 찾기 일쑤였는데요. 아빠는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엄마는 어딨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에선 일에 치이고 집에선 육아까지 하라는 게 아빠들에게 너무 과한 요구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잘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무리야 무리. 지원 아빠의 생각처럼 아빠 육아란 모든 것을 다 잘해야 가능한 일일까요? 아빠 육아를 하려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야 하는 걸까요? 아빠 효과, 아빠 육아 이런 게 좋은 걸 누가 모르나요? 좋아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최대한 일찍 퇴근하고 우리 아이 보러 집에 가고 싶다 한들 평범한 아빠들은 상사보다 먼저 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회식에 참석하고 말고에 대한 선택권 역시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퇴근 후에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깐 보는 게 전부고 주말에는 푹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아빠의 삶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시작부터 전업 아빠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평범한 아빠로 살고 있을 확률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내적인 동기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있죠. 아빠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문득 자신이 자판기 같기도 하고 무슨 돈 버는 기계 같기도 하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다는 유명한 동시가 있죠.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 말로 우프죠. 이 동시처럼 아이가 아빠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아빠 육아를 한다면은 그건 너무 굴욕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와 엄마에게 좋으니까 라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 아빠가 육아를 해야 한다면 아빠는 그야말로 희생자가 될 뿐이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아빠의 마음속에 있기에 알게 모르게 육아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좋고 엄마에게 좋다고 아빠가 육아에 힘써야 된다면은 가뜩이나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요즘 아빠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도 심리적인, 신체적인 한계를 지닌 사람이니까요. 아빠도 사람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를 위하고 아내를 위하는 거는 결국에는 아빠 자신과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내가 아닌 남과 관련된 이타적인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아빠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서 남보다는 나에게 좋은 게 있어야지 어떠한 행동에 동기가 생기는 그런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남에게만 좋은 거를 앞세워서 강요를 받다 보면은 점점 자발성은 낮아지고 점점 수동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요. 반면 엄마들을 보면은 모성애 때문인지 임신과 출산 과정이 있어서인지 아이를 자발적으로 돌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이를 돌보는 이런 욕구가 엄마만의 전유물일까요? 에릭슨은 아이를 돌보고 싶은 욕구는 남녀 모두의 인간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쉽게 말해서 육아는 본능인 거죠.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고 기회가 부여된다면 아빠도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아빠의 비애인 것 같아요. 본능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즐기며 누릴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육아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조금 편해져야지 아이를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아빠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지 아이의 사회성, 정서 등이 좋아지니까요. 모두 맞는 말이지만 아빠 육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빠 자신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이 끈끈한 유대감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독박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이 점을 좀 누리고 있어요. 많이 누리고 있어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힘든 만큼 이 유대감이 행복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이와 아빠가 돈독해졌더니 그 이후로는 아이가 아빠한테 안길 때 예전과는 다르게 매일매처럼 정말 딱 달라붙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경험해본 아빠는 그 이후에도 이런 느낌을 계속 느껴보고 싶어서 스스로 알아서 아이와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처럼 아이와의 깊은 유대감이라는 그 맛을 한번 본 아빠들은 그 이후로는 굳이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최대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워킹데디이자 주 양육자로 살기 힘들면서도 계속 이 삶을 고수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이유이기 때문이고요.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아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근데 애들이 저를 보면서 한없는 행복감을 막 표현해 줄 때는 그 모든 시름을 다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극도의 행복감은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나의 노력에 정직하게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 인풋과 아웃풋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안정적인 그런 투자 상품은 바로 육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빠도 육아를 해야 된다면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 나를 위한 힐링 수단으로 여겨보세요. 아이랑 놀아주는 건 재밌죠. 근데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재미를 느끼면서 같이 똑같은 놀이를 막 수백 번 같이 해달라고 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좀 그만하고 싶어도 계속 아이는 놀자고 하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녹초가 되도록 놀아주려고는 하는데 정말 힘들죠.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피로는 그대로지만 그래도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빠 육아의 최대 수혜자는 아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바로 아빠 자신이에요. 아이와의 유대감 말고 어떤 점이 아빠 자신에게 좋은 걸까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점에 집중해야지만 육아라는 20년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내적 동기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아빠라면 누구든지 처음엔 육아가 서툴지만 하다 보면 누구든지 익숙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잘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내의 칭찬까지도 듣게 됩니다. 남자는 칭찬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사는 동물이죠. 그 칭찬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로부터일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사실 사회생활은 잘해야지 본전이니까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이 별로 없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칭찬을 듣는다 한들 아내의 칭찬 한마디만 못한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데 인색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아내의 칭찬이 남편에게 주는 이 파워는 생각보다 꽤 강해요. 아빠 육아를 통해서 아내의 칭찬이 이어지고 심지어 다른 남편과 비교까지 하면서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우쭐해지는 재미 꼭 누려보세요. 아이가 말을 배우고 이제 가장 많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이게 뭐야? 왜? 이제 이거 같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귀엽고 예쁘니까 인내심 있게 다 대답해주고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일상적으로는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 이제 아이하고 같이 하던 것처럼 리액션도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도 끝까지 듣게 되고, 이제 아이와의 대화를 하면서 제 대화법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다 보면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아이의 행동만 집중하면 결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고요.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나눌 때 엄마는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섬세하게 돌봐주는 데 반해 아빠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거나 신체적인 놀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아빠도 육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엄마와 같은 그런 섬세한 공감이 가능해지기도 해요. 아이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전까지는 남성의 역할에서 큰 비중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그런 공감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아빠 육아를 하면서 전보다 더 섬세해진다는 여러 아빠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실제로 많이 들어요. 특히 요즘에는 남자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수직적인 조직도 점점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조직 안에 공감이 꼭 필요한 여성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상황 안에서 옛 어른들처럼 자기 입장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남자들이 RC카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저를 위해 사겠다면 아내가 절대 안 사주죠. 그런데 요즘 아이가 탈 수 있는 RC카가 인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입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미있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아이와 놀아주는 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뛰고 장난치고. 그러면서 저도 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무한도전 1박 2일, 러닝맨. 이런 어떤 오랫동안 사랑받는 프로그램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능이니까 큰 웃음을 주는 게 물론 첫 번째겠지만 다른 공통점을 살펴보면 시청자들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션에서 이기려면 체면은 다 버리고 전력을 다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연예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고 이게 억지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청자들에게 진솔하게 전달이 되고 덩달아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기게 되는 거고요. 주말에 소파에 누워서 예능을 보면서 동심을 같이 느끼고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이거는 대리만족이죠. 현실에서 직접 동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아빠 육아입니다. 진짜 동심을 가진 아이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때문이에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동심과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요즘 50대, 60대 남성분들은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일로부터 점점 여유를 찾게 될 때는 자식들한테는 엄마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가족들이 과연 나의 노고를 알아주기는 하는 건지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시대의 젊은 아빠분들은 그 당시보다도 일로부터의 압박감이 결코 적지가 않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힘든 일에만 집중을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다 보면은 노후에는 정서적으로 진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육아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힘들고 지칠 때마다 20년 후에 가족 안에서 나의 위치가 어떨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과의 관계야말로 진정한 정서적인 노후 대책이기 때문이에요.